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답이 건물주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옆집 사장님들이 보면은 우왕좌왕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건물주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건물이 없으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평생 노예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산다는 어떤 표현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동네 자영업자가, 동네 사장님이 현실적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네. 대해서 네. 오늘 좀 여쭤보려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네. 쓰신 책 자체가 옆집 사장님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 아주 현실적인 내용으로 좀 써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좀 담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창원님 때문에 이제 한 3년 전쯤에 건물주가 되기도 했다 보니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좀 많지 않잖아요. 네네. 자영업자 입장에서. 창원님한테 좀 몇 가지 좀 여쭤볼 텐데, 네네. 제 채널에 좀 많이 나오시기도 네, 하셨지만 맞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 카메라 보시고 잠깐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자분들이 건물주가 될 수 있게 돕고 있고요.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건물의 진심이라는 곳에서 건물주 자문을 하고 있는 이창원입니다. 이 책이 네네.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셨죠? 이게 올 1월부터 쓰기 시작했고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사실 실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거의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썼고요. 금요일 저녁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창원님이 책 쓰시는 거를 이제 저한테도 말씀을 처음에 해주시고, 맞아요. 주말마다 이렇게 막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술도 참아가면서 술 그게 힘들었어요. 예. 그렇게 써가는 걸 제가 볼 때마다 와, 되게 대단하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게 책이 나왔고, 네.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저는 네. 이 책을 다 읽어봤지만 네네. 이 책을 쓴 어떤 궁극적인 계기가 있었을까. 예,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네. 창원님이 이야기하는 어떤 계기를 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장사는 건물주다 뭐 강의도 하고 건물의 진심 자문도 하고 있는데 한 2, 3년 동안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들이 딱 왔을 때 공통점이 뭐였냐면 머릿속에 건물주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손에 닿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99%. 그래서 사실은 저희를 알아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정말 저희 존재 자체도 모르는 분들은 이런 개념을 아예 모르니까 이런 자영업자분들한테 머릿속에 건물주라는 단어를 좀 심어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좀 책으로 대중들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목 자체도 이제 옆집 사장님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 굉장히 좀 쉽게 풀이했다라는 느낌도 받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건물주라고 하면은 부동산 개념의 투자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그 밑에 단계를 보면은 아파트 투자나 이런 게 훨씬 좀 더 쉽고, 그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걸로 먼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창훈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파트 투자가 일반적이죠. 네. 저도 아파트 투자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 생활에 너무나 필수적인 네. 요소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부를 먼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를 먼저 투자하는 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아파트 투자는 나라에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타이트하죠.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규제들도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막 변동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아파트를 옛날에 다주택 해서 막 여러 개를 사서 돈을 벌고 했었는데 네. 지금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만 집 한 채 외에는 사실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좀 잘하는 자영업자분들은 건물로 이렇게 눈을 돌려도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입장에서는 뭐 아파트 투자의 어떤 개념도 있지만 네네네. 차라리 건물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네, 어차피 내가 그 공간에서 장사를 할 거라면, 어차피 월세를 낼 거라면 그냥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장사하는데 안정적이죠. 책에 보면 사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을 했던 내용인데, 직장인, 자영업자, 그리고 건물주의 피라미드. 사실 요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지하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히 말하면 이 건물주의 어떤 피라미드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직장인, 자영업자, 건물주의 피라미드. 요거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원래 이제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이다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자영업을 했고, 또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내는 월세가 너무 아까웠고, 그래서 그 돈을 활용해가지고 건물까지 매입을 하고 나서 이 피라미드를 이해를 한 건데요. 그때 월세를 얼마 내셨죠? 그때 월세 한 800만 원 정도 냈죠. 그럼 800만 원의 월세를 이자로 감당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당시 800이면은 건물이 한 30억에 대한 이자였어요.
그거를 제가 알고 완전 머리를 얻어맞았죠. 직장 생활할 때는 내가 그냥 열심히만 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월급이 딱 정해져 있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100%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었더라고, 회사에. 네. 근데 또 제가 장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장사를 할 때 직원들이랑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외부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직원들이 또 열심히 매장을 운영을 해주면서 또 매출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래서 좋았어요, 사실은.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네? 보통은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그게 이제 목적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오토 매장이라고 네, 해서. 근데 그때는 저도 레버리지를 다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쌈짓길에서 장사를 네. 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한 평인데 300 냈거든요, 월세를. 와, 엄청 비싸네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쌈짓길이 500억에 누가 샀는데 800억에 되팔린 거예요. 300억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저희는 한 평에 300만 원 냈잖아요. 콘텐츠를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거기 한 10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상점이. 그분들이 낸 월세로 이자 다 내고 아, 남은 거 다 배당해 가고 마지막에 300억을 또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현타를 딱 맞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산에 투자해서 이렇게 돈을 버네. 우리가 여기 사람들한테 컨텐츠 제공해서 나는 거기서 돈 번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최상위 포식자가 있네.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아까 비유하셨던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직장인이라는 어떤 직업 자체가 나쁘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아, 그럼요. 회사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렇죠.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키게 하는 건데 맞아요. 그게 이제 기술자들이 하는 일들인 거고 아까 쌈짓길도 우리는 스스로는 내가 자영업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걸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 최상위 포식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인 그렇죠. 거네요. 그 최상위 포식자는 제가 열심히 해서 매출 올라가는 만큼 월세도 가져가고 제 직원이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레버리지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게 확실한 어떤 피라미드 구조가 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럼 아까 전에 그 800만 원에 대한 그 이자, 그럼 얼마 정도의 가치에 대한 이자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 개념이 아직 조금 아리까리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아까 뭐 800만 원에 30억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 시절에 그때의 금리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제 책에서 조금 머리를 때리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내는 월세의 가치를 사람들이 너무 모릅니다. 월세의 가치. 나는 200 내고 있어, 300 내고 있어. 저는 1000만 원 내는 사람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수단이잖아요. 월세를 내는 게. 그렇죠. 그 공간을 그렇죠. 왜냐하면 쓰는 게. 트래픽이 많은 데서 월세를 내려면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대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어느 하나의 이제 레버리지의 종류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윗단계에서 보면 또 다른 레버리지를 얘기를 그죠. 하시는 또 거잖아요. 다른 레버리지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300만 원을 월세를 낸다고 하면은 그게 지금 뭐 금리 한 4%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9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300만 원이란 돈이. 300만 원이 9억에 대한 이자다. 그럼 내가 9억을 빌렸으면 매월 300만 원씩 내면 되는 거거든요. 은행에다가. 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9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월세에 대한 가치가 9억짜리 건물을 그쵸. 매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너무 놀래요. 내가 그 정도로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거에서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강의를 할 때 자, 월세 곱하기 300 해보세요. 이 300이 이제 뭐 4% 금리에 12달로 나눈 거를 이제 제가 공식화한 건데 막 자기들이 막 톡을 남겨요. 저는 지금 뭐 9억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네요. 저는 20억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네요. 30억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나는 월세를 내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월세를 이자로 치환할 수 있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요, 물론 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하면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통찰의 개념이네요. 맞아요. 완전 관점을 달리하는 거죠. 내가 빌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서 이자를 낼 것이냐. 네. 오케이,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건물주가 되어야 하는 어떤 여러 이유들이 나오는데 창원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 이유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는 걸까요? 여기 이 책에 이제 깔려 있는 거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그 기반이 노동소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일단 기본적이고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노동소득이 기반이다 보니까 내가 자칫 잘못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수명도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소득을 자산소득으로 계속 빨리 바꾸자. 그러니까 결국 자산소득이라는 것은 시간에 의해 투자를 하는 거라서 누가 얼마나 빠르게 자산소득에 올라가느냐. 그게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금융자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어보다 예. 보니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그 자산소득 때문에 네. 오피스텔 매입하거나 아, 네네. 구분상가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있죠. 매입하시고 뭐 아파트를 사신다거나 약간 이런 분들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네네. 차라리 이제 꼬마 빌딩이나 본인이 직접 영업할 수 있는, 본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매입을 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하는데 오피스텔을 별도로 사는 거는 네. 누구한테 월세를 주거나 임차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어차피 어딘선간 장사를 하고 또 월세를 내요. 어차피 월세를 낼 거라면 내 건물을 사서 그 월세에다가 조금 더 이자가 높다면 더 보태서 낼 수 있다면 내가 사자는 거죠. 아예 새롭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차피 들어가는 곳에서 플러스 알파로 내 건물을 가져가자는 거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소득의 취득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네요. 나중에 예, 가서. 예. 그러면은 이 자영업자분들이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딱 필요한 3요소라고 하는 게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뭐 자금이나 이런 돈이 필요하겠지만 맞아요. 네. 건물 투자라고 하면 자금, 자산가, 투자자 뭐 몇십억의 돈으로 건물을 사는 케이스들이 옛날에 너무나 많았어요. 직장 다닐 때 좀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제 자산이 마이너스 2억이었어요. 대출 2억. 아무리 뭐 월급을 받더라도 이자 내느라고 바빴었거든. 근데 제가 마이너스 2억에서 건물 세 채까지 모을 때까지 한 7년, 8년 정도 걸렸어요. 네. 근데 이렇게 걸려서 제가 저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 돈이 정말 많으면 바로 사도 됐지만 저처럼 정말 돈이 없고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네. 건물주가 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나를 봤더니 딱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했었는데 첫 번째는 공부예요. 정보와 지식. 건물주가 되기 위한 공부. 예. 네. 내가 알아야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리고 문제가 없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은 두렵고 맞아요. 겁이 나니까 사실 저도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 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 맞아. 내가 잘 모르면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네. 굳이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아는 만큼 금리도 더 낮출 수 있고 대출 한도도 늘릴 수 있고 네. 아는 만큼 내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이에요. 매월 들어오는 소득. 더 뾰족하게 말하면 저축인 거죠. 저축할 수 있는 돈. 아,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게 매달 내가 벌어들이는 어떤 수익, 약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 저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있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면서 들어온 돈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돈에 이제 조금 환장을 해가지고 그거 외에도 뭐 중고를 팔거나 돈이 되는 것들은 모든 걸 다 했던 것 같고. 부업 같은 것들. 네. 그러면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그 자금이 있어야 건물을 사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의 이자 있죠.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자를 또 감당하려면 내가 이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목돈이 당장에는 없기 때문에 네네. 그 시드머니를 빠르게 마련하기 위해서 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현금 흐름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거고 막 부업도 하고 그러듯이.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걸 만약에 매입을 했을 때 네. 어쨌든 현금 흐름이 조금은 괜찮아야 이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네. 세 번째는 이제 보유 자금. 가장 이제 불편한 부분이죠. 자영업자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까지 만나봤던 분들을 보면은 매월 500 벌어요, 1000 벌어요 이런 분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돈이 몇 억 있어요 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장사가 잘 되면 2호점, 3호점 계속 늘려요. 그러면서 돈이 계속 없어져. 그리고 또 하나, 돈을 열심히 많이 모으잖아요. 거의 다 씁니다. 소비가 상당히 높아요. 상담을 해보면 건물주가 되겠다, 자산화를 만들겠다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장사 잘 되면 이미 이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쓰고 없어. 현금 흐름만 일단 높여놓고 네. 거기에서 소비로 바로 직진해버리는 게 그렇죠.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네. 습관 같은 것들이다 맞아요.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발 비용이라고 이제 시발 은어 같은 것들이 많이 네. 통용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오실 때부터 막 다 차고 오세요. 아, 월에 한 1000만 원 법니다. 현금은 한 5천 정도 있어요. 막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뭐 한 1년 정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 3년, 4, 5년 동안 한 달에 오히려 그냥 500씩 버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고 일단은 그러니까 돈을 이제 현금을 높인다는 게 모아야 되는 개념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계속 모을 수 있으면 내가 건물을 극대화해서 더 좋은 건물을 사실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하면 건물주가 아주 빨리 될 수 있고요. 근데 단계별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공부 다 하고 현금 흐름 하고
돈 다 모으고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해나가야 동시에 하는 게 거네요. 포인트예요. 과거에 뭐 2019년, 17년, 18년 뭐 이럴 때 사실 건물주가 되신 분들은 뭐 사례들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이제 올해도 그렇고 2026년도 그렇고 2027년도 그렇고 이 건물주가 되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약간 로드맵으로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바뀌지 않는 원리 요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순서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조금 더 쉽게 예. 아까 전에 뭐 3가지 요소를 통해 가지고 네. 자금도 만들어 놓고 현금 흐름도 좋아졌다라고 하면 공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공부의 영역인데 처음에 이제 무엇부터 해야 될지 진짜 도무지 모릅니다. 사실 뭐 뭐를 내가 시작해야 될지 얼마짜리 살 수 있어? 어딜 가야 돼? 예, 근데 막상 알아보면 막 몇십억 하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사실 몇십억 하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뭐 네이버 부동산을 봐야 되는 건지 동네 부동산에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건지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찾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 이제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 그리고 뭐 주요 도시는 그 건물 매매가에 한 7, 80%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이 7, 80%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이 30%, 20%, 30% 정도의 돈이 있나?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그냥 좀 예를 들면 10억짜리 건물이 있으면 한 7억에서 8억이 대출이 나오는 거고 그럼 7억, 8억에 대한 이자를 나의 현금 흐름으로 낼 수 있느냐? 좀 쉽게 8억에 이해가 대해서 되네요. 뭐 8억이 금리 4%면 얼마야? 300만 원? 나 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앞에 2, 3억이 문제겠죠. 그렇죠. 근데 이 2, 3억 부분도 내가 예를 들어 현금으로 아까 300 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장사를 잘해서 600도 낼 수 있어. 700도 낼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건물에 대한 대출 레버리지 외에 나머지 20, 30% 있죠. 여기서도 다른 레버리지를 또 쓸 수 있다. 어떤 레버리지를 뭐 말씀하시나요? 예를 들면은 이 대출, 건물에 대한 대출 외에 뭐 신용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매출을 향상시켜서 영업 이익을 높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면 이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직 같은 경우는 주류 대출도 있고, 뭐 식품 안정 자금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건물 사는데 바로 쓸 수 있는 돈들을 당길 수가 있어요. 뭐 노란 우산공제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한 대출은 문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건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빠른 시기 안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게 빠르죠. 빠르게. 아까 전에 단계별로 하면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한 2억 모으고 사야지 하면 이미 1억 올라 있어.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아파트도 계속 사실은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장사를 잘하는 분들은 이게 엄청난 무기라고 생각해요. 현금 흐름이 빠르게 크게 도는 분들은 이걸 왜 안 사지? 지금 이렇게 돈을 활용해갖고 살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순서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내가 요 10억이라는 건물을 사기 위해서 한 7, 8억이 대출이 되는 걸 알았고 그러면 그 7, 8억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순서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되죠. 기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순서인데 일단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나한테 맞는 건물의 매매가, 그것 때문에 앞에 얘기를 한 건데 나는 10억짜리 살 수 있어. 왜냐면 내가 2, 3억 있으니까. 그러면 금액이 정해졌죠. 그 다음에 나는 지역을 뭐 어느 지역으로 할 거야. 장사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입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명확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면적도 있을 거고 주차도 있을 거고 뭐 역세권, 이런 기준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 기준이 딱 나오면은 그 기준에 맞게 물건을 찾아야 됩니다. 혹시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이 안에 들어있나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런 게 하나하나 사실 그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자영업자분들은 이러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되게 자세히 넣어놨고 그리고 그 기준에는 필수적인 사항이랑 또 선택적인 사항을 나눠놨어요. 필수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들,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지만 점수화를 통해 가지고 이 건물이 정말 나한테 맞나? 라는 거를 분석까지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후보 건물이 한 3개 있다면 이거를 내가 점수로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있는 그런 게 거예요. 들어가 있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샀고요. 너무 좋네요.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건물을 사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그 기준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A급짜리는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니까 건물 사실 너무 비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안으로 들어와서 타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들이 여기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나오면 그 기준대로 건물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찾는데 또 막연하죠. 그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중개법인에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부동산 막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부동산이 정말 좋은 부동산인지, 그리고 또 프롭테크 온라인상에서는 어떻게 또 찾아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영상에서 말하기 힘들고, 사실은 제가 다 읽어봤잖아요. 네. 엄청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을 받잖아요. 그럼 저는 뭐 하루에도 뭐 4-5개씩 물건 계속 받아서 그 물건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내 기준에 맞아? 그럼 이게 정말 좋은 거야? 근데 첫째는 내가 장사하기 좋아. 그 다음에 여기가 나중에 호재가 있어서 좀 오를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돈이 지금 얼마 정확히 들어가, 대출이 대략 얼마 나와. 아, 그게 가장 중점이 되는 그죠? 거죠. 왜냐면 덜컥 샀다가 대출 안 나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맞아,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말 좀 특별하게 넣은 게,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나, 많이 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고 하시면 비딩하는 방법,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고 계약 전에 대출을 어느 정도 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유료 강의에서 하셨던 내용들을 네. 되게 많이 최대한 거의 다 넣었다고 강의를 봐도 많이 무방할 넣었죠. 정도로. 네네. 그래서 이거 제가 추천사 쓸 때도 네. 엄청 고민하고 쓰긴 맞아요. 했는데, 이게 어쨌든 얼마짜리 강의다. 그렇죠. 맞아요. 도움이 되는 책들이라서 네. 이제 이렇게 인터뷰도 하는 거고. 이런 수지 분석, 입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 그럼 일단 건물을 픽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난관이 나옵니다. 계약을 해야 돼요. 맞아요. 계약 안에서도 가격 협상이 가장 포인트고요. 그냥 이런 가게에서 몇 천 원 깎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몇 천만 원, 몇 억까지도 깎고요.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특약까지 해서 계약을 하고 나면 건물주가 드디어 되는 건데, 이게 끝이 아니죠. 건물주가 돼서라도 이거 나중에 어떻게 엑시트할 거야? 그렇죠.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이걸 하나의 플로우로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많이 쳐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서 좀 소중한 책이 될 것 같은데.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장사 잘하는 자영업자들한테는 엑시트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건물은 수익률 게임이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면서 월세를 높여서 해주고 내가 건물을 팔잖아요. 그러면 되게 수익률이 높은 상태로 건물을 팔 수 있고, 나는 건물을 팔았지만 거기 장사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수익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또 이미 경험하셨고, 그럼요. 많은 분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계시니까 이 건물 투자가 사실은 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단점이 맞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도, 어떤 거를 좀 중요시해서 주의해서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도 담았지만 건물이라는 게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아파트는 거의 현금처럼 사고팔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거나 금리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네. 그 얘기는 이게 정말 가치가 10억이라고 하지만 6억, 7억에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워낙에 환금성이 떨어지고 매수 수요가 없어지면. 그래서 건물을 살 때 사람들이 이건 그래도 괜찮은데? 사고 싶은데? 이런 건물을 사는 게 좋고, 약간 막다른 골목이나 정말 도로가 좁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운영하는 측면에서 월세 레버리지를 막 90%까지 당겼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자가 뭐 800인데 난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장사도 안 돼서 그게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월세도 못 낸다. 그러면은 이제 연체가 되겠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 양날이 있는 거예요. 쓸 때는 너무 좋은데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은 이거는 저한테 칼로 돌아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수지 분석을,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끔 디벨롭을 계속 해야 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이왕 나와주신 김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돈을 내고 책을 또 안 사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구제 좀 해주기 위해서 해드려야죠. 제가 그러면 한 5권 정도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책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벤트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그 링크 보시고 이벤트 신청해 주시면 5분한테 집으로 무료로 배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한 얘기들을 사실 이론에 또 불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성공적인 사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좀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장사하는 건물주를 통해 가지고
건물주가 되신 분들이 이제 한 75명, 거의 이제 80명까지도 이번 달에도 한 3명 정도 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일단은 현금이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 네. 하지만 장사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월에서 500 벌고 1000 벌고 그리고 아주 아껴가지고 모았던 분들이고 이 중에서 좀 생각이 많이 나는 분이 을지로에 고깃집 사장님이 한 2억 정도밖에 없었는데 장사하는 건물주다 교육을 듣고 아 나는 무조건 이제 자산 소득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원래 용리단길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인데 거기에서 10억짜리 건물에 들어가서 월세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건물 살 수 있었거든요. 아주 작은 땅이라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는데 12억인가? 지금 한 30억이 넘습니다. 결국에는 그분이 거기서 트래픽 끌어갖고 온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는 거기서 장사만 한 거죠. 만약에 장사 잘 됐다고 좋아만 했죠. 수년 전에 그걸 아셨다면 샀죠. 그렇게 월세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고민이 되셨겠네요. 그럼요. 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머릿속에 건물주라는 단어를 심어주고 싶다는 게 그분도 건물주라는 단어를 심었다면 그 건물을 샀지 않았을까? 그분은 지금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근데 그분은 지금 을지로에 지금 거의 시가로 한 30억 정도 되는 건물을 매입을 하셨고요. 주류 대출도 활용하고 보험 약관 대출, 신용 대출 이런 것들도 활용했고 그리고 또 이분이 장사를 너무 잘하니까 같이 투자해주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랑 5대5로 건물을 21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재무적 투자, 돈만 투자하시는 분은 나중에 이 건물이 뭐 팔리거나 했을 때 수익을 얻어가는 개념이 되는 그런 거예요. 식으로 되어 있죠. 같이 공동 법인을 만들었고요. 21억 7천에 샀는데 지금 시세가 한 30억 정도 합니다. 벌써요? 벌써요. 한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1년 반 정도 됐죠. 예. 워낙 싸게 샀어요. 그 약간 금매로 나온 것들을 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죠. 아까 전에 제가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아 이건 정말 싸구나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분이 왜 이렇게 급하게 파는지도 알 수 있어요. 등기부 등본을 본다거나.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아서 빨리 처분을 하고 싶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을지로가 갑자기 핫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핫한지를 이분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빠른 시간에 그거를 답을 냈죠. 많이 깎기도 했고. 아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그 사례가 너무 좀 와닿는 사례 같은데 그거 말고도 혹시 뭐 책에는 다른 사례들이 좀 많이 있나요? 네, 지금 이 책에는 이제 건물주가 왜 돼야 되는지, 뭐 레버리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한 그런 플로우를 다 넣었고 뒤에는 제 건물부터 해가지고 자영업자 7분의 건물 스토리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되게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자영업자분들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고 또 책을 읽더라도 아 그래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감이 잘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창원님한테 문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물의 진심이라고 건물을 매입하는데 자문을 해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현금 흐름이 좋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유 자금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 건물의 진심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 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의할 수 있는 링크도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아까 전에 책 받을 수 있는 이벤트 링크랑 같이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만난 지도 벌써 뭐 수년이 흘렀는데 건물 때문에 사실 만나게 됐고 또 같이 사업도 하게 됐고 또 그러고 이제 책까지 나오게 돼가지고 되게 감개무량하고 저도 되게 뿌듯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건물 부동산 쪽으로는 저도 많이 했지만 건물주 강의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것도 건프로님이시고 제가 처음에 아 강의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응원도 너무 많이 해주셨고 또 책 또한 책을 낼 때도 사실 너무나 든든했어요. 너무나 든든하고 마지막까지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조언도 많이 구했고 해서 이 책이 딱 나오고 막상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진짜 감회가 저도 새롭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진짜 정말 쉽게 잘 쓰여졌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꼭 봤으면 하는 책이다라는 거를 많이 좀 느꼈는데 저도 이제 자영업을 했었고 그리고 관련된 콘텐츠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마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다들 한번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꼭 안 사시더라도 분명히 뭐 도서관 이런 데 깔릴 책이라서 꼭 좀 한번 보시고 앞으로의 어떤 소득 구조를 노동소득에서 자산소득으로 전환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물주 하면 정말 뭐 요원한 꿈 같은데요. 방법을 알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이 단기간에 하자는 게 아니고요.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도 방법만 알면 할 수 있으니까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아 근데 책 진짜 괜찮았어요. 뭐가요?
책 진짜 괜찮았던. 내용이요? 네.